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애들은 걱정할 것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복 받은 인생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걱정 없다는 애들이 나중에는 가장 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후는 갈수록 길어지지만 자녀들의 노후도 지금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확실한 시간이 지금의 부모들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면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실질 GNI, 즉 국민소득은 36,194달러, 현재 환율로 따지면 원화로 약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GDP가 국가 경제 규모를 뜻한다면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숫자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이 됩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일본까지 추월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내에 1인당 GNI가 4만 달러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인 가구는 1억 원, 4인 가구는 2억 원입니다. 이것이 평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평균을 살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평균 이하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면 갈수록 평균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소수의 부자들이 더 많이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 즉 부자들은 갈수록 돈이 많아지고 빈자는 갈수록 돈이 줄어드는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부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투자는 미국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연금 자산의 86%를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정반대로 85%를 은행 예적금이나 보험 또는 국공채를 비롯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의 문제는 지금 노후를 살고 있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모들의 돈 관리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00세를 산다는데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은 그 이상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이겠죠. 노후가 길어지면서 나름대로 충분한 돈을 준비했다는 부모들도 앞으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큰 자녀들의 미래는 더더욱 불확실하겠죠. 만약에 갈수록 길어지는 노후에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조차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때 우리들의 노후는 훨씬 지금보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들이 자신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잘 불려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즉 돈 관리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부모들이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요,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면 다 같이 망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산층 은퇴 예정 근로자들의 은퇴 저축액은 2007년 8만 7천 달러에서 2019년에는 6만 4,700달러로 감소했지만 반면
고소득층 은퇴 예정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33만 3천 달러에서 60만 5천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두드러질수록 부의 양극화도 뚜렷해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고 출발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이 도시지역 가처분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와의 격차가 2000년 이전에는 약 2.5배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무려 6.3배로 2배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요, 분배와 복지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왔던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체적인 부의 성장이 미국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에 따르면 2021년 유럽연합의 1인당 평균 GDP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위,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GDP는 영국보다도 많고 텍사스주와 뉴욕주까지 합친 3개 주의 1인당 GDP는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자본주의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다 같이 잘 살기 원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지난 수백 년 자본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이식했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작 투자는 미국처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일본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부의 양극화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결과지만 은행 예적금이나 보험 등 안전자산에 치중하는 것은 일본식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셈인데 시대가 좋았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들이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부모들이 투자 생활을 몸소 실천해야 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부모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평균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또 그 같은 확신을 토대로 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 중심의 안정된 포트폴리오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작동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기술이 인공지능 AI에 이르러 있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토끼만 산다고 생각했던 동화 속의 달나라에 사람들이 지금은 집을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봉지라면 재테크가 바로 이런 컨셉입니다. 투자자 유형과 나이, 구체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인 SPY나 IVB 또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등을 필두로 기본 라면에서부터 매운 라면 시리즈,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순한 라면 시리즈나 거의 라면 시리즈, 심지어 글로벌 ETF의 몇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마라탕 라면까지 총 10개 봉지 라면에 16개 글로벌 ETF 레시피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것도 불편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프 라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는 미국 라면, 즉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할 수도 있고 한국 라면, 즉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ETF를 원화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사례를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대로만 하면 기본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본라면, 즉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꾸준히 투자하더라도, 또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활용한 매운 라면 시리즈의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더라도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자료 화면은 지난 20년, 구체적으로는 2004년 1월 달부터 2023년 12월 달까지 미국의 기본라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추종하는 ETF, 대표적으로는 SPY나 IVV, 이 그림에서는 IVV를 예로 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QQQ, 그 다음에 기본라면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의 50%, 각각 50%를 섞어서 투자했을 때 지난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기본라면, 즉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을 때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9.6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지난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연평균 복리 무려 13.75%가 나왔고요. 기본라면 플러스 매운라면, 즉 S&P 500 지수 추종 ETF의 50%, 나스닥 100 지수에 추종하는 ETF의 50% 각각 섞어지게 했을 때에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2.05%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은 지금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에 비해서 지금 기준으로 훨씬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공부하지 말고 끓이기만 합시다. 자, 미국인들의 은퇴 자산이 10억 이상이다,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인들의 은퇴 자산의 85%를 투자하고 있다, 주식형 자산에. 자, 그랬을 때 주로 ETF가 가장 핵심이다. 자, 그 같은 미국식 자본주의만 뺏겨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투자 방법도 함께 가져왔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나마 자본주의에서 돈과 경쟁하면서 싸워 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를 항상 끼고 살면서 제 방송과 곁들여서 계속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투자부터 계속 실천에 옮기시면서 다 큰 자녀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쉽고 간단한 투자 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부모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노후는 물론 자녀들의 더 창창한 인생도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돈 파는 가게 구독, 좋아요는 말할 것도 없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노후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